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물 강의하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지금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이제 고3 우리 생물 공부 어떻게 할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생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일단 그거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수능이 나오는지 좀 보시고요. 좀 아이들 같이 관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원은 단원이 크게 5개거든요. 제가 지금 단원 5개를 전부 좀 미리 좀 칠판 판서했는데 이 5개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입니다. 유전이죠. 별 3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별 2개가 3단원이고 나머지가 사실은 별 1개 정도가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좀 약간 최근에 조금 어렵게 나온 추세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별 0.5개 정도가 1단원, 2단원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희가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저희가 생원 전체가 이제 뭐 30분 수업에 총 20문항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실 거의 메인이 여기 3, 4단원 항상성이랑 유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가로쳐 놓고 되게 소주제별로 전부 다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 이제 거의 유형화된 문제 출제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1단원은 뭐 요런 거나 그다음 2단원은 요런 거랑 그다음 3단원은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요. 그다음에 유전도 마찬가지인 게 핵형 분석, 분열, 다인자, 가교도 분석, 돌연변이. 그래서 일단 유전 한 6에서 7문항 정도 일단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성도 약간 비슷한 문항 정도 출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약간 갈라먹기예요. 나머지 1단원, 2단원, 5단원에서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약간 생태계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온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수능 문제 출제 유형은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이 수능 생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일단 큰 틀을 가져가려고 하시면 일단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보통 저희가 수능으로 생원을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능 생원이요. 그러니까 수능 생원이 사실 굉장히 표점이 좋은 과목이거든요. 이 표점이 좋은 과목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되게 변별력이 좋은 과목이에요. 변별이 있다. 그리고 인원수가 가장 많잖아요. 인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표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뭐냐면 생원은 되게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등급. 무슨 얘기냐? 저희가 지금 뭐 작년, 올해, 재작년 계속 누적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1등급 컷을 보잖아요. 생원의 1등급 컷은요. 거의 이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45점에서 혹은 46점 나오면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생원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생원이 만점이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약간 접근을 달리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점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선생님. 그냥 1등급 받으면 돼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만점일 때는 다릅니다. 만점일 때는 달라요. 근데 만약에 1등급 받고 싶다라고 치면은 요 점수에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45점이나 45점이 평균적으로 수능 생원의 1등급 컷이기 때문에 여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원은 점수가 2점하고 3점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등급 컷이 만약에 45나 46이라고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5점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점이니까 약간 좀 쉬운데 그러면 46이고요. 좀 괜찮다 그러면 45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이가요. 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려면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5점은 마이너스 3점 한 개랑 마이너스 2점짜리, 그러니까 3점짜리, 2점짜리 한 개씩 틀리면 마이너스 5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유전 한 개만 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3점짜리 문제들이 거의 3단원, 4단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유전 같은 경우 가교도 분석 3점, 돌연변이 3점, 다인자 3점, 분열 3점.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들이 거의 다 유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냐. 만약에 어떤 전략을 요로 가져가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1등급만 나오면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유전 한 개 틀리고 나머지 맞자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실제 지금 저희가 곧 아직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 짜는 친구들이 많아요. 굳이 내가 이거 생원 만점이 아니고 만약에 생원 1등급만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막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그러니까 생원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유전을 뺀 나머지 파트를 다다다다 빨리 싹 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풀어서 다시 고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일단 생원 수능은 준비하시는 게 좋냐면 잘라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게 비유전하고 유전으로 잘라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지금 한 6, 7문항 되잖아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아이가 그냥 한번 쫙 풀고 다 맞춘다.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문항의 총 소요 시간이 30분이잖아요. 그러면 30분이면 최소한 유전 문제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를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이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그냥 한번 보고 쓱 풀어서 정확하게 다시는 고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시간 분배를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유전에 몰빵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큰 틀을 그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단 아이들을 지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약간 그 수능 후반에 갔을 때 사실은 이 전략을 짜는 게 맞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때 수능 생원을 처음 대비를 하는 건데 처음 대비 때부터 이 전략을 사실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냐? 우리 아이가 전반적으로 모든 범위를 완벽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어쨌건 1등급 받으려면 요 전략을 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수능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 빼고 나머지를 빨리 풀고요. 유전의 시간 몰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이거를 다 풀면 좋은데 보통 가기도 분석이나 돌림변이가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 뭐 15번이나 17, 20번이 나오는 게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이 문제가 다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린다 그럼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유전 한 개 틀린다 그러면 1등 그냥 고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원 전반적으로 20문항을 다 맞추는 만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략으로 사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략이 사실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 맞고 싶다라고 치면 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우리 친구들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니네가 수능 만점, 이거 생원 만점으로 뭐 만점 맞을 거 아니면 1등급만 원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제시하면 애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전에서 자기가 한 개만 틀리면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요. 유전도 열심히 합니다. 실제적으로. 왜요? 자기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냥 유전 내가 하나 버려서 이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확실하게 1등급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생원에서 오픈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수능 생원의 오픈 수업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대형 수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되게 유명한 뭐 수능 강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생원 커리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요때 물론 수능 생원의 기본 개념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잖아요. 겨울방학 때요. 기본 개념을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틀이 어떤 거냐면 EBS 문제예요. 이 기본 개념은 당연히 뭐 수능 기출 문제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뭐 1월달, 2월달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1월, 2월달. 2달 동안에 수능 생원의 기본 개념이랑 EBS 문제 정도를 푸십니다. 보통 수능 대형 강의 선생님들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제 얘기는요. 겨울방학 때 기본 개념이 수능 기출하고 EBS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봤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 이 2학기 중간고사가 지금 유전입니다. 유전 시험 다 봤을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2학기 중간고사. 보통 뭐 중동 이렇게 시험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내신 대비할 때 뭘 많이 해요? 당연히 수능 기출 문제 풉니다. 내신 대비할 때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당연히 EBS 문제 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기출하고 EBS를 어느 정도는 좀 푼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풀었는데 실제 겨울방학 때 대형 강의에서는 다시 또 기출하고 EBS 문풀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다지기가 되니까 좋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약간 전략을 달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기출하고 EBS 풀었는데 이걸 또 기출하고 EBS를 물론 다지기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보통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하시냐, 이게 이제 1월, 2월 달이니까 3월 달 가면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월 한 중순경에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 정도가 돼야 요때부터 무슨 뭐 킬러랄지 아니면은 무슨 뭐 스킬이랄지 이런 수업들이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 그냥 요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능생들이 자기 스킬을 펼치는 시간은 여기 4월 달부터예요. 그럼 사실 저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론 요 시기 때 이제 뭐 한 수능쌤을 정해서 쭉 1년 커리로 봤을 때 그 쌤 믿고 쭉 가는 거 물론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굉장히 2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인데 요때 기출하고 EBS만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때 좀 더 이제 좀 더 고난도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죠. 왜 어차피 요 과정을 오픈쌤, 그러니까 오픈반에서 일단 요 과정 수업을 하실 건데 저희는 이미 다 했으니까 요때 좀 더 고난도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이때 고난도 문제가 뭐예요? 고3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는 평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설이에요, 사설. 사설 모의고사. 이 사설 모의고사 풀이가 왜 고난도가 될 수밖에 없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보통 저희가 뭐 되게 유명한 그런 모의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서바랄지 뭐 굉장히 다양한 모의고사가 많은데 자,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사실 미리 좀 풀릴까 생각 중이에요. 방학 때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 사설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 있냐 요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년마다 저희가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될 때요. 뭐 가기도 분석이나 도림 분석 아까 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신유형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신유형의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그 당해에 출제되었던 6평이나 9평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노출이 되고 그다음 그해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대비가 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냐면 엄청 문제를 많이 꽈서 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가 왜 고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죠. 어떠한 기본 개념이 있어요. 개념 A가 있으면요. 이 사설 모의고사는 A를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막 3번 꽈요. 3번. 근데 보통 저희가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뭐 한두 번 정도 꽈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는 게 왜 아이들 수능 대비할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냐면 평상시 사설 모의고사는 여러 번 많이 꽈서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꼬는 거에 연습이 좀 미리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수능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실제 수능 문제는 한두 번 꽈서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더 어렵게도 풀었는데 이거 좀 더 쉽네라고 좀 더 쉬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요 대비를 하시고 수능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요 커리를 왜 짰냐면 사실상 요렇게 흘러간다 대형 수업들이. 그러면 솔직히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그럼 요 시간대 당연히 고난도 문제를 풀어주면 애들이 뭐 나중에 4월달이나 좀 더 6평, 9평이 훨씬 더 미리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6평, 9평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수월하게 생원에서 뭐 유전이랄지 킬러 파트에서 아이들이 유리하게 자기 성적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방학 때 사실 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고3 모의고사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꽉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 2월 2개월이잖아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고 나면 아마 3월 모의고사나 6평은 굉장히 쉽게 아이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할까 일단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일단 요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항상 저희가 이제 고3이어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생들은 항상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관리는 별게 없고요. 어쨌건 제가 클리닉을 진행할까 해요. 방학 동안에요. 그래서 클리닉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고난도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냥 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친구가 있고 이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있고 못 푸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목표는 좀 못 푸는 친구들을 끌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잘 풀어내자가 일단 제 수업 목표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때요. 그래서 여기 잘 따라갈 수 있게 이제 관리 클리닉 일단 수업 준비를 할 거라서 요렇게 한번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3월을 보면 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이니까 2달이잖아요. 2달이고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수업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8회 정도로 진행이 될까. 8회 정도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8회요? 그럼 8회 동안에 제가 뭘 할 거냐. 당연히 이제 이쪽 파트죠. 유전. 그러니까 8회 동안에 저는 사실 유전에 좀 힘을 좀 많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같은 경우는 요거 2개가 딱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수축이랑 전도 전달 계산하고요. 요쪽 파트 유전 전부 다 전 영역에서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로 좀 진행하면 좀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알차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나중에 쉬운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조금 아이들이 어떤 대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못 따라가는 친구들은 제가 클리닉에서 좀 성심성의껏 잘 따라갈 수 있게 정리를 해주면 좀 방학 때 알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대형 강의, 대형 선생님들 되게 수업 좋으시죠. 아는데요.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내신 대비할 때 준비를 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거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들, 좀 더 고난도 문항을 풀어봄으로써 조금 더 문풀에 대한 어떤 적용력을 높이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 정리 잘할 수 있게 제가 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저는